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을 따뜻하게 하는 병원 노동자들의 모임 병따개 운영위원 장수국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11개의 콘텐츠를 통해서 입사부터 퇴사까지 물리치료사분들이 알아야 될 노동법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법률적인 다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작성해서 병원과 노동자 하나씩 나누어 가져야 하고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병원에서 흔히 면접과 같은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구두로 정하는 면담을 가진 뒤에 일단 출근부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불러서 치료사분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막상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자니 내가 생각했던 근로조건인가 달라서 사인하기에 찝찝하고 그렇다고 사인을 안 하기에는 이미 출근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셨던 경험들이 한 번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 때는 분명히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봤더니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던가 내가 생각했던 급여는 조금 더 높았는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나와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던가 아니면 근로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던가 라는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내가 얘기했던 근로조건이랑 너무 다른 경우에는 사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시는 게 더욱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사인을 한 근로계약서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두로 얘기했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어떤 입증자료, 녹취 같은 자료들이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근로조건을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지 노동자들의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근로조건이 부당할 때, 부당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때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해야 될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병원이 가져온 내용이나 양식 그대로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나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고 사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사인할 때 사인하기 전에 이것만은 6가지 확인하자라는 방식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노동자일 경우에만 근로계약 기간의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셨다면 내가 언제부터 출근하는지 근로계약서 시작일만 쓰시면 되고 만료일은 작성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연봉계약서와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면접 때는 분명히 정규직으로 듣고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근무할 장소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분점이나 지점이 있는 병원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내가 일하는 지점에, 내가 일하는 분점의 병원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 같은 거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해 놨다면 이거를 나중에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강남 지점에서 일하기로 정해놨는데 갑자기 인천 지점으로 보내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강남 지점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인천 지점으로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본적인 내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근로시간을 미리 정한다는 뜻인데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그리고 내가 쉬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근로계약서에 미리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둔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시킨다던가 늦게 퇴근시킨다던가 아니면 정해진 휴게 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던가 라고 했을 때는 내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급여보다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휴일은 언제인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15시간 근무한 노동자에게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병원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은 격주 출근의 형식으로 따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 이렇게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병원의 사정마다 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계약서에는 우리 병원의 주휴일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요일을 정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이 병원의 주휴일은 무슨 요일인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입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해놨는데 월요일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출근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휴일 근무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금액이 얼마고 언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치료사분들이 받는 임금 구성 항목을 보면 기본급, 식대, 토요수당, 서티비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구성 항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급받는 금액의 구성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를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미리 약정 추가 근로수당을 주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월 몇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거보다 내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 15시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월 30시간 정도 일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15시간을 넘는 15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차에 대한 규정은 보통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정도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월요일, 금요일은 연차 사용할 수 없다 라던가 연차는 3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연차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차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차가 월요일, 금요일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도 내가 월요일날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네 번째 영상 소중한 내 연차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될 6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정해 두었는데 나중에 출퇴근 시간을 바꾸자고 한다던가 급여 항목을 바꾼다던가 급여의 금액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급여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급여가 깎인다던가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던가 휴게시간이 축소된다던가 라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그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만약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던가 어떤 동의를, 사인을 구할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살펴봐야 될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사인하다 보면 꼭 말미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일하는 병원의 근로조건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